지금 생각하면 와 정말 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겁이 없었으니까 그걸 했지. Hi everyone,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My name is Kevin O and this is Monday Arvo podcast.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드니 소울 그룹의 김밀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소울 다이닝의 시작부터 소울 델리와 밭소울까지의 여정, 그리고 최근에는 소울 다이닝을 서리힐즈에서 윈야드로 옮기면서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잘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한 최근 6개월 어떻게 지낸 것 같아요? 최근 6개월은 정신이 없었죠. 왜냐면 저희 가게가 원래 서리힐즈에 있다가 시티로 윈야드로 이사한 지 한 8개월? 9개월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많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은 있었지만 어쨌든 정말로 이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고 그거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사하면서의 자세한 이야기는 좀 뒤쪽에서 더 깊게 들어가고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사실 제가 아서 일하면서 센트럴로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막 되게 어두컴컴한 곳에 한국 레스토랑 같은 게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제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용기 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시작됐는데 소울 다이닝의 뭔가 시작이랑 그 여정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울 다이닝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님 소개까지. 네, 저는 소울 다이닝에서 대표 겸 누나 언니 플러스 와이프 뭐 이런 거를 다 담당하고 있는 김일라이고요. 소울 다이닝은 6년 전에 저희 남편인 이대로 셰프하고 저하고 같이 오픈한 레스토랑인데 처음에 서리힐즈에 오픈할 때는 30석?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40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코비드가 일어나고 이제 갑자기 좌석 간의 간격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강제로 30석이 된? 사실 소울 다이닝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엄청 간단해요. 남편이 셰프니까. 남편이 셰프여서 호주에 오게 되었고 호주에서 예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던 가게에서 비자를 해준다고 그러고 뭐 등등등 그래서 저는 워낙에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호주라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고 그래서 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남편이 셰프로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려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는 마케팅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쪽 일을 했었는데 위기관리 PR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오기 전에는 취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정작 와가지고 오피스 잡을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포지션이 제가 원래 하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나라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식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여기 많은 셰프님들이 그렇듯 양식을 배우시잖아요. 사실 대로 셰프 같아요. 프렌치하고 이탈리안을 전공을 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헤드셰프로 있다가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많은 셰프님들이 그러듯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 내가 뭔가 약간 나한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식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쭉 자라온 대로셰프 입장에서는 한국 요소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호주에서 동양인들이 모여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니까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를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인들만 고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 절대 아니고 초반에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뭐 되게 엄청난 유명한 레스토랑에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구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올 한국인 팀이 돼버리고 형성이 됐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서리힐즈의 로컬들은 아 얘네는 코리안 레스토랑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은 편견?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너네 왜 국이 없냐? 아니면 젓가락은 왜 안 주냐? 왜 공깃밥을 안 파냐? 근데 초반에는 그게 되게 억울했죠. 왜냐면 한 번도 한식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킹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 구글에다가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인지 써야 되고 카테고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쵸. 그 카테고리를 모던 오스트레일리언으로 하자니 약간 좀 애매하고 손님들은 다 코리안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아니라고 해도 너네는 코리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모기지를 했어야 될 돈을 그대로 다 가져다가 그냥 가게에다 꼬라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한 명 한 명이 엄청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이 그냥 편하면 됐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 않아도 메뉴 때문에도 이미 혼란스러울 텐데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게 그럼 코리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저희 아이덴티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해보자.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럼 특별하게 그 서리힐즈 그 위치에 갔던 이유는 있나요? 이것도 되게 너무 안 멋있고 안 로맨틱한데 데론 셰프하고 저하고 처음 레스토랑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시드니에서 레스토랑 씬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있고 싶었어요. 뭐 특별히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우리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티하고 포츠포인트하고 서리힐즈하고 뭐 딱 그 동네를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유명한 데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디를 잘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트랙 레코드가 있다고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자리를 잘 안 보여줬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 자리를 찾을 때 알베아토스 라운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레스토랑도 되게 좋은 데였고 위치가 너무 좋고 너무 운치 있고 너무 보고 싶어서 부동산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날짜 잡을게 하고 연락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자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위치는 좋은데 뭔가 약간 공사판. 그게 바로 데본셔 스트리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레일이 한창이었을 때니까. 맞아요. 저는 아직도 네. 기억하는 게 서리힐 그 아서랑 센트럴 스테이션 정말 정중앙이 소울 다이닝인데 그 네.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오가잖아요. 아침에 내가 걸었던 길과 맞아요. 저녁에 더 걸어가야 할 길이 달라요. 이제 공사를 하니까 맞아요. 그날 컨스트럭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그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와 여기를 들어온다고? 약간 네. 그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진짜 이 공사 끝날 때까지만 잘 버텼으면 좋겠다. 네. 심지어 공사를 해서 저희 가게 앞에 길을 다 드러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으면 거기다 다리를 놔주거든요. 들어가라고. 근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리 놓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부킹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문이 없는 거죠. 그런 날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근데 네 아마 그래도 거의 끝바지에 들어간 거였어가지고 한 3, 4개월 지나선가? 그때 다 완공이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때 좀 기억 남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너무 고맙지 않았어요. 그런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사실 서리힐즈에 있었을 때 첫
1년 동안에 기억나는 고마운 손님들 너무 많죠. 너무너무 음. 많아요. 진짜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음. 친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첫 해 손님들은 엄청 많이 기억에 남죠. 그래서 지금도 부킹하면 그 이름이 바로 보여요. 괜히 가고 싶고 네. 인사하고 싶고 맞아. 막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손님들이 몇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특이하게 되게 나이든 커플인데 저희 아서를 지금 한 20번 넘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아서는 사실 뭐 가격대가 처음엔 낮았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사실 20번 이렇게 한 군데를 가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뭐 따로 연락한 건 아닌데 제가 일하는 마지막 날 그 손님이 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또 소식을 전해주고 맞아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잠깐 그 주원 셰프이 한국 간다고 도와준다고 이제 갔는데 그 간 첫날 그분들이 또 오신 거예요. 운명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막 반갑게 만나고 그렇게 기억나는 손님들이 저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되게 고맙죠. 그러면 처음에 소울 다이닝을 오픈할 때 이렇게 영감을 받았거나 이렇게 오마주를 했거나 그런 곳들도 있나요? 그런 곳들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럴 능력이 안 됐다고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정말 저희는 완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랄까 어딘가를 오마주를 하려면 보통 되게 좋고 잘하고 멋있는 데를 이렇게 목표화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정도에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음식 실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데로셰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파트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로셰프의 음식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있었죠. 하지만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음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받쳐줘야 되고 마케팅도 받쳐줘야 되고 그거 다 돈인데 지금 생각하면 와 정말 겁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겁이 없었으니까 그걸 했지. 좀 대책 없이 달려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요. 와 운이 좋아서 잘 살아남았다. 너무 겸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잘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건 맞죠. 네. 진짜. 한 번도 데로셰프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분명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뭐 트램 공사 이야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진짜 전부를 걸고 시작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나 감정의 기복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다스렸던 것 같아요? 뭐 표출해야 되는 건 표출하고 특히 저희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집에 와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을 좀 접어두고 쉬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진짜 24/7이 그냥 다 함께니까 멈추질 않는 거죠.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었고 사실 소울 다이닝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는 없었지만 생각했던 게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양인들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식이 된 그런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좀 싸다고 인식이 박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가 있어야 되고 맛있고 그런 곳일지는 몰라도 멋있는 곳인 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저렴해야 되는 음식을 한다는 이유로 멋있는 측에 속하지 못하는 거지? 왜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하지? 그거를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고집하는 것들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를 믿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정말 초반에 6개월 정도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됐어요. 하루는 토요일인데 테이블이 한 테이블도 안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그때 저희가 직원들을 데리고 지금 생각하면 민망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주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지금 그룹 헤드 셰프인 재영 셰프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대요. 저한테 한 2년 뒤에 해준 얘기인데 고기를 먹는데 너무 미안해서 먹을 수가 없겠더래요. 막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뭘 다르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희한테는 되게 대표적인 게 공깃밥이었어요. 공깃밥을 파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저희 음식에는 공깃밥이 어울릴 만한 음식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공깃밥을 원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안 어울리잖아요. 젓가락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젓가락으로 저희 음식 먹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고 포크 앤 나이프로 먹는 게 훨씬 편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시작한 게 양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내가 아시안 음식점에 왔으니까 메인을 하나 시키고 밥을 하나 시키면은 대충 한 30불에 끝나는데 그러면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김치 있느냐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5불이라도 지금 당장 더 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5불을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긴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이 없어서 그랬나? 그냥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적어도 6개월은 우리가 이걸 한번 시작했으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냥 버틴 거죠. 네, 적당히 좀 겁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지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밀어붙일 생각으로는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계속 자기 자신이 만든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체크는 해봐야겠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생기고 단골층도 생기고 자리를 좀 잡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나요? 사실 코로나가 되게 야속했던 게 코로나 전에 그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드디어 이젠 좀 된다. 공이 굴러간다. 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랬는데 터진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터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캐시플로우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드디어 가게가 벌고 남기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은 거나 뭐 사업하면서 돈을 해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내도 되는 돈들을 다 갚고 이제 앞으로 풀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제 안정적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앞으로 버틸 수 있는 한 달 반어치의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근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막했죠, 코로나 때. 근데 오픈되면서 이제 모두들 기억할 것 같은데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좀 이런저런 서포트도 좀 있었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랜드로드들도 렌트에 대해서 좀 많이 관대하고 나라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라 해주는 게 있었고, 그때쯤 됐을 때는 다들 그냥 살아남았으면 그냥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뭘 플래닝을 하고 뭐 숫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가자. 매달 살아남자. 열심히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서는 또 터졌잖아요. 네. 첫 번째와 코로나 얘기는 웬만하면 그냥 막 요즘엔 또 옛날 얘기 같고 그렇죠. 네. 너무 막 코로나 때 우리 힘들었어 이 얘기 그냥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달랐어요? 저희는 코로나 첫 번째를 도저히 저희 음식으로는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가게들이 그랬지만 피봇을 해가지고 덮밥을 팔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랜드로드들이 되게 엄청 관대해져서 비어있는 가게들의 건물주들이 살아남은 가게들한테 많은 오퍼들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새로 생겨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미 한 군데가 있는 데는 무조건 2호점을 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두 번째 코로나 전에 소울델리를 오픈을 했죠. 중간 시간에. 그래서 많이 달랐죠. 왜냐하면 두 번째가 터졌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참 모든 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 게 또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또 룰이 달랐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락다운은. 그래서 카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벌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았어요. 테이크어웨이. 그래서 좀 더 걸어도 되는 거랑 운동을 하기 위해선 친구 한 명이랑 이래도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배달하는 이런 것들이 확 좋아진 상태였고 첫 번째를 겪으면서 이미 한 번씩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널들도 더 많고 한번 해본 거라 좀 더 쉽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렇게 소울 다이닝이라는 한 식당에서 소울 그룹이 돼버렸죠. 두 개면 이제 그룹이잖아요. 두 개면 그룹인가요? 그럼 그렇죠. 복수가 그냥 돼버리잖아요. 단수해서. 네. 이제 이제 두 베뉴를 운영하면서 좀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좋았던 점은 분명히 30석짜리 레스토랑을 하면은 저희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클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오너십이 있는 가게에서. 그런데 가게가 두 개가 되는 순간 많은 옵션들이 생기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다양한 로스터도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좁은 시간을 보내면서 끈끈해지고 이러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 크죠. 그랬을 때 팀이 커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분명히 좋았던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레스토랑을 하다가 카페를 하니까 확실히 또 이렇게 완전 다른 고객층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기에도 좋았고 가게가 둘 다 서리힐즈에 있다 보니까 진짜 서리힐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서리힐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그냥 이게 외국 나와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웃사촌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좋다. 그런 게 있었죠. 안 좋은 점은 아직 되게 병아리인데 일을 크게 벌려놓으니까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져요, 확실히. 네. 하나만 할 때 했던 그 똑같은 집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한 3배를 해야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그때 그런 건물주들의 오퍼들 때문에 좀 과대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일을 벌리니까 더 힘든 거죠. 아직 그 인프라가 없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언제나 새로운 컨셉으로 가게를 연다는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긴 하거든요. 너무 재밌고 네, 재밌었죠. 소울델리에 관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있어요? 뭐 소울델리에서의 그냥 되게 다르다라는 걸 느끼긴 했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하다가 카페를 하니까 와 이건 진짜 완전 다르구나. 그냥 같은 요식업이니까 하면은 되겠지라는 좀 또 겁없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비스의 흐름도 다르고 손님의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가격대에서 오는 그 차이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사실상 그 레이버 코스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게 그 전과하고 너무 다르니까 레스토랑하고 카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소울델리를 이전하면서 바소를 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바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옮긴 건가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밭소울이라는 컨셉을 하려고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있었고 밭소울이라는 컨셉을 위한 딱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는 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부동산을 계속 보러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전한 소울델리 자리에 그 오퍼가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좋은 조건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공간 우리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데인데 조금만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업그레이드를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거기다 오픈을 했죠. 그럼 네. 지금 이전한 새로운 소울델리라는 공간은 밭소울이 들어가기에는 이미지가 안 맞고 네. 그래서 델리로 옮기고 원래 있던 델리 자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밭소울을 네. 오픈하고 네. 레스토랑을 오픈했고 카페를 오픈하고 이제 또 다른 영역의 과대평가를 한 거죠. 같은 실수를 지금 그렇죠. 그때는 아니에요. 실수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다른 데도 좀 느꼈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굶주려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그 외식을 함의 인식이 너무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닝을 하면서 와인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제적성에 잘 맞는 거죠. 너무 즐거워요, 저는 이 와인 공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표출을 하고 싶은데 나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갖고 그 와인바 아이디어가 계속 있었던 거죠. 끊이질 않았구나. 그러고선 2개를 했는데 그때는 둘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3번째를 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피곤해지고 있고 그게 쌓이고 있고 그리고 경제라는 게 아무리 그때는 좋았어도 어느 순간 다른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를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를. 근데 무엇보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밭소울을 포기를 했어야 했는데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자리를 이제 인수하셔서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집중력이 떨어져서였던 것 같아요. 가게 하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셰프님도 진짜. 하시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셰프님들이 요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예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냥 인테리어만 이쁘거나 음식이 맛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서비스가 좋거나 하나만 특출을 놔도 잘 되는 지역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써리힐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소울 다이닝이 계속 원래 써리힐즈 자리에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있어요. 근데 소울 다이닝을 사이즈를 3배를 늘려가지고 시티로 옮기는데 그것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그리고 뭐 말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룹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그룹의 능력이 아직 너무 모자란 거죠. 뭔가 저희는 인베스터가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그냥 다 저하고 데로셰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같이 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쏟아붓기에는 자본이 부족한 거죠. 그랬을 때는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되게 놀라워요. 들으면서 실수했다라고 표현하시고 과대평가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 해 나가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되게 행복했는데 한국 갔다가 오니까 없어져 있죠.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나중에 조심스레 물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보다도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뭘 몰라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힘들었던 첫 해 그때보다 작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주변에 다른 레스토랑을 하는 저희보다도 더 크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데 정말 작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장세도 많이 꺾이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마케팅도 예전에 하던 것들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문 닫은 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웨이지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말 한 명 한 명 고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자는 주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실수였고 과대평가였고 그렇지만 그 결정은 잘 내린 것 같아요. 네. 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전에 정리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네. 그것도 맞죠. 살아남기만 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제가 그때 그 뭐지? Good to Great? 제가 한국어로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있는데 경영에 대한 건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좋은 CEO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붙잡고서는 어떻게든 다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레이트한 정말 좋은 CEO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 집중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게 살린다라는 뭐 그것만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되더라고요. 엄청 도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소울 다이닝이 서리지에서 시티로 옮겨오잖아요. 진짜 다른 공간, 너무 가깝지만 네. 너무 다른 고객층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차이점을 좀 어떻게 마주했고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 네. 조금. 아직도 적응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크게 느꼈던 다른 점은 손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서리힐즈에서 5년을 있었고 아까 케빈 셰프이 얘기한 것처럼 서리힐즈는 되게 네이벌리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단골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맞아요. 저희 나중에 바빠져서 이제 부킹을 해야 되게 됐을 때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너네 부킹해야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너담도 하고 예전에는 그냥 가면 무조건 자리 있었는데 뭐야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티에 오니까 그래갖고 서리힐즈에 오는 손님들은 아무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와도 그러니까 주변에 되게 작은 부티크, 에이전시 뭐 이런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요. 같이 그렇지 않고도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면은 다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대화도 너무 많고. 좋고 대화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시티는 안 그렇더라고요. 시티는 가끔 정말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회식. 그러니까 음식이 더 빨리 나와야 되고 서비스할 때도 농담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어색해지지 않게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해야 되고 그거를 reading the table이라고 하죠. 그거를 더 잘해야 되더라고요. 서리힐즈에서는 손님들이 좀 더 우리를 이해를 해줘요. 작은 레스토랑이고 뭐 이러니까 그 시선도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동네에 작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다면 이제는 들어오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좌석도 이젠 적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치적인 그게 있으니까 더 프로페셔널하고 제대로 보여줘. 네,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농담 잘하고 손님하고 친해지면 충분히 넘길 수 있던 상황들이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우리가 역시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리힐즈에서 5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를 모르고 오는 손님들이 없는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울다이닝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랬는데 시티에 오니까 모르는 거죠. 너네가 누군지 그냥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들어갔는데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초심을 되게 많이 되찾았던 것 같아요. 다시 왜 젓가락이 안 나오는지 왜 공깃밥이 없는지 그 질문을 대답해야 되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네, 다시 우리를 증명해야 하고 우리도 다시 그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리고 아무래도 좌석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도 많아졌죠.
주방도 커지고 뭐. 이제는 그러니까 그 누나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는 그렇게 야 내가 이거 까먹어서 못했다 이런 걸로 뭘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되죠. 네. 그전에는 그런 게 됐었는데 그냥 다 뭐 친하고 뭐 델리가 생기면서 이게 좀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델리는 델리 자체로서 그냥 직원이 많지 않았고 다이닝은 사실상 뭐 9명?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또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주방 프론트 다 합해서 9명이니까 충분히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다 해결할 그 수 순간이 있는. 되게 진짜로 싫었어요. 어느 그러면서 순간 너무 이제는 좋은 친구고 그 전에도 회사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했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했었지만 그 친구한테 이제는 오퍼할 수 더더욱이나 있는 미래가 없어서 보내야 나도 될 때 대로샵도 많았거든요.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더 대표답고 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우리도 더 성장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배우고는 있죠. 사장 되는 방법. 네 그런 것들. 네. 이전하고 또 굉장히 좋은 점도 있나요? 많죠. 많아요. 그 순간이 되게 진짜로 싫었어요. 어느 순간 되게 너무 좋은 친구고 계속 우리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한테 오퍼할 수 있는 미래가 없어서 보내야 될 때 많았거든요.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공간이 커지고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등등등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전에는 아무리 잘 돼도 주방에서 5명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네.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음식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듣기에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공간에서 끝나는 게 있거든요. 또 새로운 맞아요. 기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물리적으로 안 되는 안 되는, 거는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분명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와인 셀러도 그래요. 와인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했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손님들도 그걸 보고서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와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언제나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동양 음식은 와인이랑 어울리기 힘들다? 또는 그때 제가 이거 와인 얘기하다가는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몇 번 한 얘기인데 손님이 그때 제가 손님이 너무너무 궁할 때였는데 저희 가게에 와서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너네 BYO 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와인리스트가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풀리 라이센스고 이렇게 와인리스트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그 손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네 아시안이잖아. 와인리스트가 좋을 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와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같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배운 사람보다 정말 플로어에서 이 스킬을 갈고 닦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리일즈에서는 도저히 소믈리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세일즈가 나오지도 않고 소믈리에를 쓰면은 그 사람한테 풀타임을 줘야 되는데 장사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간이 커지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든 성장한다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 네. 레스토랑의 성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즈일 테니 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내일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5년 후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 많이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인터뷰 볼 때, 직원 인터뷰 볼 때 무조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5년이 너무 길면 3년 뒤에 뭐 하고 싶어거든요. 당연히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셰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컨셉으로 사업을 더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무조건 있죠. 네, 그 욕심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5년 뒤에는 아마도 다른 거를 더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하고 컨셉도 잡아보고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은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좀 탄탄하게. 네. 탄탄하게 그래도 6년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는 그렇게 힘들어지는 일이 없게. 네, 그거 하고. 근데 참 예전에는 만약에 5년 전에 물어봤다면 막 좀 다른 얘기를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외국에서 동양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동양인 아이가 얼마나 이 나라에서 허리 펴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는 하죠. 그랬을 때 꼭 한식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인들이 이끌고 있는, 그리고 한식이라는 영감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여지는 게 옳은 것인가, 한식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분명히 5년 전에는 좀 외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서 좀 좋아요. 네. 요즘엔 또 네, 워낙에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시드니 시장에서도 또 셰프분들도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언제나 이거는 케빈 셰프하고 같이 많이 하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숨어있다는 생각했거든요. 진짜. 네, 모든 시드니 주방에 잘한다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무조건 껴있는데 등뼈잖아요. 거의 네. 진짜 심장처럼 뛰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진짜로 그냥 한국인 셰프들 사회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만 하면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요즘엔 진짜 훨씬 더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재작년이었나? 굿푸드 가이드 그거 할 때 한국인 셰프로 한식을 하던 안 하던 같이 서가지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드디어. 올 때가 됐죠. 얼마나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데. 진짜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너무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약간 그런 또 이야기를 또 담고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약간 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알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넘어가서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지난 6년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계속 키워나갔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와 워라벨은 정말 양 끝에 있는 뭔가 두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워라벨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워라벨 없죠. 근데 가정이 있고 없죠? 아이가 있으니까 진짜 좀 최소한의 지켜내는 것들은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대로셰프이 진짜 좀 특별해요. 네. 그러니까 참 대로셰프이 웬만한 거 다 해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면은 애 학교 보내고 다 해요. 이거는
같은 네. 남자로서 내가 못 내보낼까 그냥 다 해요. 비교당할 것 같아서. 아니 좀 특별해요. 와. 그러니까 저희는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가 진짜 강해요. 베로셉은 컴퓨터 붙잡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그게 비교적 되게 쉬워요. 왜냐면 맨날 회사에 가가지고 컴퓨터 두들기는 한 사람이니까. 근데 평생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일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뭐 예전에는 데로셉이 그 직장에 다니고 저도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하루 종일 요리하고 온 사람 밥은 내가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육아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더 빠른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등하게 잘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해요. 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좀, 그러니까 저희는 좀 특히나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모든 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 같은 성격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워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안 싸워요, 사실. 너무 네. 신기하다. 저희가 이제 함께 한 지 13년? 그 정도가 됐는데 출산하고 나서 한 번.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때 한 번 싸운 거 외에는 싸운 일이 없어요. 전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연애할 때도 안 싸웠어요. 우와. 네.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라이프예요. 저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살던 간에 워라밸이 맞던 안 맞던 그냥 다 라이프건 쉰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서로에게 자꾸 이제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죠. 쉬어야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럼 쉼의 방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떤 게 쉼으로 다가오세요? 나 이거 얘기하면 완전 다들 재수없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대표는 다른 게 아니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러블 슈팅이고 모든 게 결정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저한테 와서 40명 직원의 미래를 뭐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피곤하거든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될 때를 좋아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게 라이프다 보니까 이거를 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어디 휴가를 간다고 해서 이게 꺼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데로셉하고 앉아가지고 와인을 한잔 해도 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와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제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와인 공부는 뭐 지역 이름이니 뭐 포도 품종이니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채점을 해요. 그 와인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걸 채점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머릿속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의 생각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네. 이 순간이. 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그런 게 이제 쉼이면 네. guilty pleasure라고 하잖아요. 먹는 걸로 푸는 음식이 있나요? 그건 전술이죠. 그럼 완벽하게 술과 술이죠. 함께하는 안주가 네.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가장 많죠. 좋아하는 콤보 하나. 가장 좋아하는 콤보 와인이 아니네. 사케 타코 와사비. 저희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먹었던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듣고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이번 주 주말에 뭐 레스토랑을 손을 놓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데로셉이랑 노아랑.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누가도 가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엄마의 찐 모멘트 나왔다. 애가 있으면 실수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노아는 이제 아니 뭐 둘 다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또 네. 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두 개의 답을 해주세요. 두 분이 대로 셰프과 두 분이 함께 있고 싶은 이번 주 토요일 5시 세상에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레스토랑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노아하고 함께라면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로 가야죠. 가족이 다 함께. 대로 셰프하고만 간다면 너무 어렵다. 와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렵다.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네. 진짜 모르겠다. 저는 대로 셰프하고는 제가 독일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대로 셰프는 독일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독일을 한 번도 못 가봤고 저희가 만난 게 한국에서 독일인들이 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1층에서는 독일 음식을 팔고 이제 3층에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일을 했는데 대로 셰프이 이제 헤드 셰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애들 음식 중에 커리부어스트라는 게 있어요. 소세지인데 카레 소스가 얹혀진 토마토 소스에 더 가까운데 카레가 이렇게 들어간 베를린이 그걸로 유명해요. 제가 베를린에서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대로 셰프는 그거를 한 번도 오리지널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헤드 셰프를 했었던 거죠. 되게 맛있긴 했는데 그 집을 가고 싶어요. 베를린에 메링담에 있는 커리 잭슨 드라이식이라고 커리버스트로 사람들이 다 베를린 가면 어디 약간 떡볶이집 같은 거예요. 서울에 누구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 누구는 애플하우스다, 누구는 신당동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베를린도 분명히 그게 있는데 그럴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커리버스트 집 중에 하나예요. 진짜 커리버스트만 팔아요.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그게 나한테 여전히 그렇게 맛있을까?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게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어요? 베를린을 떠난 지가 15년? 대로 셰프이 저를 이해하는, 너무 잘 이해하지만 데 있어서 모르는 게 있다면 독일이라는 곳이거든요. 봤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뭐 성공하면 두 분을 커리 잭슨 드라이스 같이 갈까요? 좋아요. 맛있어요.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껴주시면 저는 같이 가요. 눈치 없이 또 끼죠. 같이 가요. 그럼 이제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6년 전으로 할게요. 6년 전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직전의 상황을 좀 기억하면서 그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후배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6년 전에 내가 있었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 네네.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도 있거든요. 근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런데 계속 하니까 뭐든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그러고 싶어요.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아니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게 의심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전 되게 그거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좀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그런데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괜찮은 에피소드는 얘기였나?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